심형래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얼굴 중 하나로 창의성, 인내, 고통스러운 실패의 상징입니다. 1958년 1월 3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물레동에서 태어난 그는 사랑받는 희극인에서 야심찬 영화감독으로의 긴 여정을 거쳐 용가리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인 디워 등의 작품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성기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깊은 슬픔과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순간들을 안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67세의 심형래 씨는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 여정으로 인해 그는 마음과 명예를 모두 잃었습니다. 심형래 감독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쌓아 올린 영화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의 혹독한 비난과 논란이었을 것이다. 그는 항상 국제적인 공상과학 영화를 만드는 것을 꿈꿔왔으며 용가리와 디와르와 같은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재능, 돈,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영화, 특히 디워의 실패로 그는 심각한 재정적, 정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7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된 디워는 2007년 개봉 당시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였지만 국내외 관객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는 허약한 각본, 수준 이하의 특수효과, 문화적 응집력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은 심 감독의 평판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회사인 영구아트가 2011년에 파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화에 대한 꿈부터 재정적 안정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은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며 긴 밤을 보냈는데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 울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직장의 압박과 연이은 실패로 인해 딸 심은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항상 딸에게 충만한 삶과 자랑스러워할 만한 롤모델을 주고 싶었지만 영화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1년 아내 김주희 씨와 이혼한 후 딸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멀리서 딸을 보면 꼭 껴안고 오랜 세월 떠나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죄책감과 거리감 때문에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한때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논란과 실패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딸이 사회의 판단적인 시선을 견뎌야 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심형래의 인생은 눈부신 성장과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꿈을 좇는 끊임없는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2년 KBS에서 코미디언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코믹 연기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지만 사랑스러운 코미디 역할인 영구라는 캐릭터는 1980년대에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1988년 KBS 최우수 코미디언상과 1990년 KBS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90편이 넘는 영화와 제작에 출연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의 사랑을 얻었고 영화 산업에서 더 큰 야망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심 씨는 1993년 영구아트 이후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로 사명 변경을 설립하여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는 코미디언에서 영화 감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어린이용 SF 영화인 영구와 공룡 주주에서 감독과 주연을 맡았습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그는 8편의 영화를 감독했는데 그중 대부분의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여기에는 우레마의 시리즈와 파워킹이 포함됩니다. 이런 영화들은 걸작은 아니지만 특수 효과를 활용한 창의성과 개척 정신 덕분에 젊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9년에는 새로운 천년의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아 신지식인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아시아 위크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친 그의 영향력을 인정하여 그를 천년의 사회문화 지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경력은 쓰라린 실패 없이는 끝나지 않았다. 1999년 영화 용가리는 그에게 국제시장 진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비평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실패했다.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깊이가 부족하고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실패로 인해 심 씨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대중은 그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굴하지 않고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인 디워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디워는 700만 달러의 제작비에 비해 겨우 1,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디워를 출시한 후 며칠 동안 오만하다는 비난부터 투명하지 않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심까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그는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실에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심 씨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감정의 여정이다. 디왈의 실패 이후 그는 하비 케이텔이 주연을 맡은 액션 코미디 영화인 2010년작 더 라스트 고다파더로 복귀하여 미국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서구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허약한 각본과 코미디 스타일로 인해 재앙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라스트 갓파더의 제작은 심 감독이 국제적인 제작진과 함께 작업해야 했고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대본을 수정하고 배우들과 작업하고 자신의 비전에 충실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영상을 다시 보면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흘린 눈물은 실패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걸었지만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심형래 감독이 늘 추구해온 성과는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최초로 공상과학 장르에 진출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으로 봉준호, 연상호 등 후대 영화 감독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와하는 기대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한국 영화인들도 첨단 CG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실패라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큰 꿈을 꾸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연구예술단을 설립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련의 공상과학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상상력을 키우고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믿음을 갖도록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 특히 예술적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디워의 실패 이후 전통 공연 형태인 마당놀이 등의 활동을 시작했고 2021년에는 레스토랑 체인점을 오픈하며 명성과 재정을 재건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든 레스토랑에서든 관객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가져다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영구라는 캐릭터를 대할 때처럼요. 아이들이 자신의 영화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수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아무리 작은 순간이라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취는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통해 그는 자신의 예술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형래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여정이다. 그는 신인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으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1992년에 김주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두 사람 모두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김주희 씨는 영구미술관을 설립하던 초기 시절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은지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그녀를
자신의 삶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직장 생활과 큰 야망으로 인한 압박으로 인해 점차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가리와 디와르와 같은 영화 프로젝트에 시간과 돈을 모두 쏟았기 때문에 집을 비운 경우가 많았고, 김주희 씨는 홀로 딸을 돌보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심 씨의 연애사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1년 김주희와의 이혼이었는데, 이는 영구아트가 파산한 해이기도 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만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직업적 실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마치 회사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가족까지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의 무능력함은 그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고, 그는 종종 영화에 대한 자신의 꿈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방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울곤 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김주희는 딸을 위해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심형래의 재산은 여러 차례의 경력 좌절을 겪으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전성기에는 코미디 계약, 영화 출연, 제작 참여 등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전해진다. 90회가 넘는 영화 출연과 상업 계약, 그리고 영구아트의 성공으로 그는 서울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던 강남 지역의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워와 라스트 갓파더의 실패, 그리고 2011년 영구아트의 파산으로 그는 심각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부동산과 영화 장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부채를 갚기 위해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매각해야 했다고 한다. 2025년 현재 그의 재산은 주로